여러분 모의고사 한번 봤어요, 우리? 아직 안 봤어요? 기대가 많이 되죠, 여러분들? 기대를 하셔야 되는데, 오늘은 이제 도시개발법 222페이지. 도시개발법. 222페이지면 용어 정의가 있는데, 용어가 보통 법이 있으면 용어 정의가 이렇게 한 20여 가지가 쭉 나오거든요. 근데 도시개발법은 용어 정의가 2개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용어 정의가 그 안에 있어, 이제 어차피 법조문 안에 이제. 그런 것들이 공부하는 겁니다. 먼저 여기에 있는 용어 정의는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바탕이니까 보는 거예요. 너무 쉬운 거니까, 기본이니까. 도시개발구역은 도시개발 사업을 위해서 지정 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22페이지. 그리고 도시개발 사업은 도시개발 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등의 우리 인간들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능이 있는 단지나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그래서 뭐 주거, 상업, 공업을 외울 필요 없고 우리들이 일상생활하는데 필요한 거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도시개발 사업하는 거니까. 새로운 단지나 새로운 시가지를 조성한다. 그래서 제가 시가지를 조성한다 이런 표현을 좀 많이 할 겁니다. 이제 새로운 시가지를 조성하는 게 뭐예요? 도시개발 사업. 그 도시개발 사업을 어디서 하는가? 오늘 우리는 도시개발법이고 법률은 뭐 안 쓰겠습니다. 용도 지역에는 도시 지역이 있고, 도시 지역에는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 녹지 지역. 그리고 도시 외의 지역이 있죠. 도시 외의 지역. 도시 외의 지역은 뭐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있습니다. 녹지지역은 또 여기는 불가피한 경우에 제한적인 개발이 가능한 자연녹지, 그리고 생산녹지, 최대한 개발을 억제해야 되는 보전녹지,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우리들 생활하는데 주택이라든가 상가, 공장 이런 게 부족한 게 없었는데 부족하게 됐어요. 그럼 어딘가에 새롭게 조성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새롭게 조성할 때 어디서 해야 돼요? 주거, 상업, 공업에서 해야 돼요? 녹관농장에서 해야 돼요? 여기서 해야 되지. 여기서 주상공에서. 주상공이 시가화 용도잖아요. 우리 공부했잖아요. 국토계획법에서. 이게 뭐예요? 국토계획법. 시가화 용도. 여기도 여유 공간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없을 때 이렇게 가는 거지 이제. 없을 때, 그죠? 그래서 본래 여기서 이제 주거, 상업, 공업 쪽에서 도시개발 사업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이제 깜빡 착각할 수가 있죠. 여기서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여유 공간이 여기 없어요. 다 개발되고 마땅한 곳이 없다. 이럴 때 이제 이런 것에서 이제 개발을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도시지역, 도시외의 지역에서 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그림을 조금씩 달리 그렸는데 그게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규모예요. 이제 주거지역, 상업지역에서 뭘 했죠? 우리 국토계획법 했는데 하나? 뭘 주거라고 했는데? 1만 주거라고는 상업지역을 했죠? 1만이에요, 여기. 1만 이상이에요, 여기는 이제. 우리는 1만 미만이고. 개인이 할 때는 요거는 도시 새로운 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니까 1만 이상으로 해야 돼. 이제 얘는 3만 이상. 그리고 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은 공관농에서 3만 미만이었어. 우리 개인이 할 때는. 근데 이제 도시개발 사업은 여기는 30만 이상이에요. 30만 이상. 그러니까 여기를 함부로 파헤치라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마땅한 곳이 없을 때 여기서 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급적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은 30만 이상으로 해야 된다 이 말은 마구 파헤치라 이게 아니고 조그만 규모일 때는 여기서 찾아서 최대한 해결하고 그리고 안 될 때 여기서 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시 외의 지역은 30만 이상 해야 된다. 이해할 수 있죠? 이제 관리농림은 우리 개인이 할 때는 3만이지만 이건 도시개발 사업이니까 여기는 가급적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을 때 남양주 시청을 옮겨야 되는데 주상공직이 없어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이런 데 가서 이제 큰 규모로 할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럴 때는 여기는 이제 30만 이상, 요거는 공업지역은 이제 3만입니다. 30만 이상. 자연녹지, 생산녹지는 얼마겠어요? 이제 어느 때 국토계획법에서 어떻게 공부했어요? 가위바위보만 5천이었는데 보전녹지만 여기는 1만 자연녹지 생산녹지는. 그래서 주거 1만 주거라는 상업적 해결되면 주상 자생 발음 비슷하니까 그걸로 이제 하기로 했어요. 얘는 하면 안 돼요. 도시개발 사업을 이런 데 할 수 있는데 왜 여기서 한다는 거예요. 자연환경 보전적을 하지 못한다고 강의하는 거가 가끔 있는 것 같은데 틀린 말이에요. 할 수 있어요. 무슨 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도시개발 사업 할 수 있거든요.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 할 수 있는데 이런 게 있어. 이제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이제
본래는 지자체에서 하는 건데 국가에서 또 할 수도 있겠죠. 그럼 국가기획과 관련된다라든가 이런 경우. 그래서 국가균형발전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을 하려고 할 때 그때는 자연환경 보전제가 안 돼. 그때만. 자연환경 보전제가 안 된다는 게 아니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할 때. 저는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남양주시 어딘가에 도시개발구역을 정한다는 것은 상업, 공업, 산업, 주거, 관광 이런 것 중에서 공업이라든가 상업이라든가 이걸 위해서 개발을 할 거예요. 국가균형발전은 남양주시 서울보다 경기도보다 충청도, 전라도 이런 데 좀 개발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거기 산업단지 조성 같은 것들이 목적이 많을 거예요.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데 왜 산업단지를 여기다 합니까? 자연환경 보전제게. 그러니까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경우에만 자연환경 보전제가 안 되는 거지 그냥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강의를 잘못하고 있는 사람이 말하는 거고 시험에서 그게 한 번 또 언급이 된 적이 있었어요.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경우에 자연환경 보전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틀린 말로 나왔기 때문에 뭐 살짝 의미가 있는데 뭐 시험에 잘 나올 부분은 아니에요. 근데 강의가 잘못된 강의가 있어서 내가 바로 잡는 거예요.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예외적으로 뭐 초등학교가 있고 아파트 연립주택 건설 계획이 있다라든가 초등학교가 있고 도로가 확보되어 있다라든가 뭐 이런 요건을 갖추면 10만도 있는데 그것이 잘 안 물어지니까 기본적인 원칙 30만 이상 해야 된다. 이건 이제 하나 알아두면 되겠어요. 작년에 응용 문제가 하나 나왔었는데 자, 도시개발구역을 분할해서 사업하거나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을 여기는 주거기능, 여기는 상업기능 결합해서 하나의 사업을 하거나 할 수 있어요. 분할도 어디나 할 수 있다고 했죠. 국토계획법에서, 공법에서 결합도 할 수 있다. 근데 결합이 뭐 안 되는 것도 있는데 그냥 결합도 할 수 있다는 맞다고 그냥 하세요. 자, 분할 결합할 수 있습니다. 그럼 분할 결합하는데 분할하는 경우에 그 각각의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은 돼야 돼요. 여기서 보세요. 1만 최소한 규모였잖아요. 1만은 돼야지 뭔가 시가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생활 환경을 조금은 조성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 근데 그런 이제 분할 사업하고 싶어요. 분할 사업하고자 할 때 그 도시개발 구역은 1만 제곱미터이면 된다. 그럼 마켓에서 틀리겠어요? 틀렸어요. 2만은 돼야 돼요. 2만은 돼야지 1만 나눌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각각이 1만이 돼야 되거든. 각각이 나눴을 때 하나의 사업구역을 했는데 나눠서 할 때 그때 이제 1만은 돼야 되기 때문에 전체가 1만이면 안 되겠죠. 비슷한 말이 우리가 주택법에도 있잖아요. 주택법에서도 주택건설 사업을 공구별로 시행할 수 있거든. 공구별로. 아직 공부 안 했으니까 듣기만 하는 거예요. 참고삼아. 공구별로 할 수 있는데 각 공구는 300세대 이상이 돼야 돼요. 그러면 한 단지는 얼마 이상이 돼야 돼요? 600세대 이상이 돼야 되겠지. 공구라는 것은 이제 하나의 사업인데 단지는 하나의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사업이 너무 힘들어서 공구별로 하는 거예요. 이제 1공구, 2공구 이렇게 하나의 사업에서. 그럼 하나의 공구가 300 이상이니까 단지 전체는 600세대 이상이 해야 된다. 뭐 똑같은 취지예요. 여기서도. 근데 이거는 뭐 그런 법조문은 없는데 응용 문제로 이렇게 나왔어요. 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기계적으로 외우는 게 아니고 자꾸 들으면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를 하면은 쉬운 건데, 근데 기계적으로 외우면은 뭐 그냥 외우기만, 숫자 외우고만 넘어가면 나중에 그런 것들도 깜빡하게 착각해서 틀릴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최근에 아무튼 자꾸 그런 식으로 이제 말이 나오는 거 이제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문제에서 더 많이 나와요. 현재 단순하게 숫자를 알고 있는가 이런 문제들이, 이제 적어도 절반이었는데 조금씩 걔네들이 줄어들고. 그래도 지금도 숫자를 꼭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가 지금도 뭐 15문제 이상은 나와요. 20문제는 아닌데 17문제, 18문제 이렇게 나와요. 이제. 그냥 이런 숫자 그냥 물어보는 것도 하고. 그래서 이러한 도시개발 사업하는 것이 도시개발 구역이다. 이제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하는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을 하세요. 고시하고 관련서로 뭐 공람시키는 거 이런 것들은 뭐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개발 구역에서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사람이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겠죠. 시행자가 이제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도시개발 사업을 이제 실시하기 위해서 실시 계획을 작성해요. 그리고 실시 계획을 이제 인가를 받고 고시합니다. 그럼 이제 사업을 실시를 하겠죠. 사업을 실시해서요. 공사가 끝났습니다. 공사가 완료가 되면 이제 이 실시 계획대로, 이 실시 계획은 그 앞에 있는 개발 계획대로 제대로 공사가 끝났는가 준공 검사를 받아야 돼요. 준공 검사를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준공 검사한 사람이 공사가 끝났다고 공사 완료 공고합니다. 근데 사업 시행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수용 방식이 있고
환지 방식이 있어요. 물론 이걸 섞어 쓰는 혼용 방식도 있습니다. 저 노란색에 있는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토지를 수용을 해서요, 사업 시행자가 이 사업을 끝내고 나서 그 본래 목적에 맞게 토지를 공급을 하는 거예요. 공사가 끝나면 대규모 주택단지라든가 산업단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용 방식은 집단적으로 대지를 조성한다 이런 말이에요. 집단적으로 어떤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 이걸 뭐 집단적으로 이제 할 때. 근데 이제 환지 방식은 토지를 수용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끼리 가치가 좀 떨어지는 토지를 잘 정비해서 자기들끼리 나눠 갖는 거예요. 그걸 환지를 한다 그래요. 뭐 좀 작게 그랬지만 이게 좀 크다고 치고 여기 뭐 주택단지라든가 하나의 목적만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여기가 또 이제 그 330만 원 숫자가 약간 의미가 있는데요. 나중에 이제 뭐 그건 뭐 어려운 숫자가 아니니까 지금 외우려고 안 해도 됩니다. 330만 이상일 때는 뭐 주거 기능, 산업 기능, 또 뭐 상업 기능 등의 여러 가지 그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다 갖출 수 있는 복합적인 도시개발 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어요. 330만 이상 할 때.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뭐 주택만 조성하기 위한 도시개발 사업, 공장을 만들기 위한 도시개발 사업 하는 수 있고, 뭐 공공청사를 이전하기 위한 그러한 경우도 뭐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조성을 했다 그러면 이거에 맞는 목적을 쓰려는 사람에게 팔아먹는 거, 그게 이제 공급입니다. 공급할 수 있고. 환지는 이렇게 집단적인 대지가 조성되는 게 아니고 좀 이제 종전 토지 소유자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토지를 반듯하게 나눠서 서로 나눠 갖는 거 이제 나눠 갖는 게 뭐예요? 환지를 한다. 땅을 교환한다 해서 환지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사업이 진행되고요. 근데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할 때 무작정 가서 아무데나 하고 깃발 꽂고 하는 게 아니고 미리 개발 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개발 계획. 도시개발 계획이죠? 이 도시개발 계획에 어디에서 할 것인지 위치라든가 면적이라든가 규모 같은 거 있겠죠, 당연히. 사업의 명칭도 있고 목적도 있어요. 왜 하는가? 그리고 누가 사업을 할 것인가는 사업 시행자도 있고, 시행자. 또 무슨 방식으로 할 것인가 하는 사업 시행 방식도 있고. 기타 여기서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들, 뭐 인구 수용 계획이라든가 환경연한 계획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망라돼 있죠. 그리고 박세 세환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도시개발 계획이 미리 있어서 이걸 가지고서 이 내용에 맞게 도시개발구역 정하는 거예요. 이제 도시개발구역 정할 때 여기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이제 공고를 하고 주민들 의견을 들어요. 이제. 14일 이상 이제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의견을 듣고 이 도시개발 사업이 좀 중요하다 이럴 때는 공청회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공청회. 그러니까 공청회 필수는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다만 도시개발 구역의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그럴 때는 공청회를 해야 돼요. 그때는 해야 되고. 그러고 나서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 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되면 이제 고시하는 거예요. 이제. 네, 여기 있는 절차, 하는 것들, 여기서 절차 간단히 보면 기초사, 조금 내용이 다른데, 기초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는. 근데 왜 그런가는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릴 건데, 한번 기억하려고 노력은 한번 해주세요. 지문에 나올 수 있어요. 맞는 말 나올 거예요. 틀린 말은 보통 안 나오고. 주민들 의견 드려야 되고, 그리고 관계 행정기관 협의하고, 도시계획 심의를 거치면 고시하고, 공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여기서 공람이 있고 여기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 때도 여기서 공고, 열람, 공람이 절차가 있습니다. 공람 의견 제시 기간은 이제 14일 이상 하도록 하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돼요.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14일 이상. 그리고 만약에 아까 100만 이상일 때는 공청회를 하라고 했죠. 100만 이상일 때는 공청회를 하는데 만약 10만 미만이다. 그럼 규모가 작잖아요. 10만 미만 할 때는 일간신문 공고는 안 해도 돼요. 10만 미만 할 때는. 그리고 이제 오히려 100만 이상일 때는 중요하죠. 100만 이상일 때는 중요하니까 이때는 당연히 이거 하고 그리고 이제 공람기가 끝나고 나서 공청회를 해야 돼요. 공청회. 혹시 10만 미만일 때 일간신문 공고 안 해도 된다. 이건 까먹더라도 100만 이상 할 때는 공청회를 해야 된다. 이건 좀 기억을 해주시고 또 협의를 하는데 100만 이상 할 때는 우리 토지, 대한민국 국토에 대한 큰 변화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를 해야 돼요.
국장과 협의. 뭐 환경과 관련된 것은 환장과 협의하고 여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특히 100만 이상 할 때는 이 국장과 협의를 꼭 해야 돼요. 그래서 국장. 그러니까 100만은 두 가지가 있어요. 공청을 해야 되고 또 하나 뭐였죠? 국장과 협의를 해야 된다 하는 거 두 가지가 이제 있습니다. 심의 같은 거 나올 일이 아니고요. 뭐 어디는 심의 있다 그러면 맞다고 그냥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뭐 고시 같은 거, 공람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한다, 해야 된다 그러면 맞다. 안 해도 된다 그러면 틀렸다. 이렇게 하는 것, 이렇게만 해도 90% 확률 되는데 제가 이제 저번 주에 심의 안 하는 거 하나,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때 그 연장할 때는 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거에서 그건 기억을 하라고 했습니다. 까먹었어도 해당 파트에 다시 보도록 하고. 기초사를 우리 국토계획법에서는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할 수 있다는 것이 사실 제가 법문의 취지를 보면은 여기서도 해야 돼요, 사실은. 근데 법문이 이렇게 된 게 왜냐면요. 이 도시개발구역은 지정권자가 있고, 지정권자. 그리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을 요청할 수도 있고,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도 있어요. 그럼 제한하려는 자, 요청하는 자, 지정하려는 자가 기초조사를 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어느 단계에서든 자기의 재량에 따라 권한에 따라서 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봐야 되는 것이지 이게 뭐 임의적인 절차라고 보여지는 않아요. 잘. 근데 뭐 얘도 할 수 있고 얘도 할 수 있고 얘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뒤에다가 권한을 부여하는 의미에서 니네가 할 수 있다 이렇게 한 거야. 니네가. 근데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하면서 기초조사 하지도 않고 제한한 사람 없어요. 말도 안 되는 거고. 어쨌든 여기는 근데 할 수 있다 이렇게 끝나 있기 때문에 시험에서 그냥 지문에 그 출제하는 사람이 큰 뭐 생각 없이 저같이 분석 안 해요. 그냥 그 사람들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맞는 말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답이 안 보이다 보면은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오해할 수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여러분들 이걸 하나 봐주시고 그리고 100만 이거 기억해 주시고 그럼 돼요. 그 도시개발구역 지정 공람 공고일 하는 말 나오면 여기 있는 공람 공고를 말하는 거지 사실은. 여기 공람 공고일이 아니고 여기 공람 공고를 말하는데 뭐 그것은 여러분들 꼭 신경 안 써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문제를 풀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의미인가? 자,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누가 하느냐? 누가? 그럼 그것도 이제 또 나오겠죠. 이건 시, 도, 지, 사, 대도시시장이 합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누가요? 시도지사, 대도시장. 남양주시장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구리시장은요? 안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얘네들 간에 걸치면 어떻게 돼요? 걸치면 협의 무조건 협의부터 해야지. 우리 그랬잖아. 내가 유치원생도 협의를 한다니까요. 유치원 애들도 니네 여기 금 넘지 마 그러면 야 우리 좀 이렇게 좀 서로 그냥 불편한데 내가 다리 넘고 네가 팔 넘을까? 협의해요. 요즘 유치원생도 6살도 협의를 해요. 안 되면 선생님한테 가야지 이제. 안 되면 그죠? 선생님들이 안 되면 원장한테 가고 원장끼리 안 되면 교육부에 가고 단계를 밟으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구리와 남양주에 걸쳤어요. 도시개발구역을 누가 지정합니까? 협의한다. 누가 협의하겠어요? 누가 협의해야 돼요? 남양주시장과 경기도지사지. 구리시장은 권한이 없는데 왜 구리시장이 협의를 해요? 못하지. 그죠? 이제 여기까지 물어보지 않아요. 지금 말한 거를. 근데 이거 이해하라고 말한 거예요. 이제. 그리고 서울과 구리에 걸쳐 있다. 누가 협의한다고요? 서울시장과 경기도, 구리랑 걸쳤다고 해서 내가 구리랑 걸쳤다고. 구리시장이 이제 협의를 하는 거야. 이제. 만약에 서울과 성남에 걸친다. 그럼 서울시장과 성남시장. 대도시장이니까 이렇게 한다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이제. 근데 협의가 안 됐어요. 그럼 누가 이제 지정을 할 자를 정하면 되겠어요? 협의가 안 되면 이 사람들과 협의 안 되면 이 위에 있는 사람 누가요? 국장. 협의가 불성립했을 때 그리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어요. 요청. 이렇게 국장에게 중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할 때는 국가 업무와 관련된 데가 요청하겠어요? 아니면 지자체 업무와 관련된 데가 요청하겠어요? 국가겠죠. 그러니까 얘가 요청할 때는 여기 오는 건 당연해요. 그리고 국장이 무슨 일 할 때는 중장이 요청할 수 있다. 이런 말 나오면 맞다고 하세요. 그냥. 아닌 것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근데 그걸 끄집어내서 낼 수는 없어요. 낸다 하더라도 그런 건 틀려야 돼요. 그럼 뭐 중장이 요청하는 걸 리스트 해가지고 막 글자 따가지고 외우고 이런 아주 재미있는 공부 방법입니다. 이제 왜냐하면 얘가 하는 것은 우리 국가 권력은 다 유기적으로 관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할 수 있다, 요청할 수 있다. 근데 국토계획부에서 개발행위 허가 제한에 대해서는 중장이 요청하는 경우가 없는데 그거는 요청할 수 있다고 법에서 만드는 게 옳다고 저는 평가가 돼요.
근데 이제 그건 없습니다만 그런 걸 끄집어내서 출제하면 그건 틀려주고 그렇게 나오는 것은 이제 제가 그냥 일반적으로 중장 요청할 수 있다. 맞다고 하면 85점은 돼요. 관련된 문제 나왔을 때. 90점 될 거예요. 자, 요청할 수 있고, 또, 국가계획과 관련해요. 국가계획과 관련해서 이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요, 국가가 할 수도 있고, 지자체가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조금 현대국가에서는 국가가 뭘 대신 시켜요? 공공기관에게. 공공기관의 이름은 성이 뭐였어요? 한국. 돌림자가 공사죠. 한국이 나왔으니까. 그리고 정부라는 성을 가진 자도 있어요. 정부 출연기관. 이것도 국가 일을 대신하겠죠. 지자체 일을 대신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지방공사. 그래서 여기에서 국가 일을 대신하는 공공기관이나 정부 출연기관, 지방공사에서 국지공출방 하게 되면 공공사업 시행자예요. 공공사업 시행자. 이 사업을 하려는, 이제 민간사업 시행자도 있겠죠. 사업을 하려는 자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을 해달라고 제안할 수 있어요. 저쪽에 사업하고 싶을 때 토지 소유자 대표적이에요.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사업 시행자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때 공공기관이나 정부 출연기관 조금 전에 말했죠. 국가 대신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할 때는 국장에게 이렇게 제안할 수 있어요. 국장에게. 다만 제한이 있어. 그 조건이 있는데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되고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공공기관의 장이나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국가계획과 밀접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할 때는 누구한테 할 수 있다? 제한을 얘한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얘네들이 제한하면 국장이 지정할 수 있다 하는 말 나올 수 있죠. 30만 이상이어야 돼요. 국가계획 관련돼야 되고. 그리고 천재지변이 발생해서 긴급하게 사업을 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뭐 국가가 하는 것이 아무래도 긴급하게 이렇게 하죠. 이번에도 대구 경북에 문제가 있으니까 지자체도 나름대로 역량이 있지만 국가에서 지원을 해줘서 신속하게 또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재지변하게 되면 이제 예외가 꼭 있는데 이제 여기는 이제 국장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중삼천불 이렇게 했던 거예요. 중삼천불. 예, 중학교 3학년 되면 교육비가 그 정도 들어가는데 1000불쯤 들어가요. 물론 공부를 못하기 때문에 1000불 나서 그런 것도 있고, 부모가. 근데 중3천불 누가 책임져야 돼요? 국가가 책임져라. 이제 국가가 의무교육을 지금 중학교까지 하다가 이제 고등학교도 시행하고 있고, 내년에는 뭐 고3도 고3을 지금 하고 있나? 급식을? 1, 2가 안 하는데 1, 2랑 2학년도 한다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그러려면 의무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교육비를 다 책임지라는 국가가 중3천불 국가 책임져라. 이건 뭐예요? 국가는 그냥 국가계획과 관련해서 사업을 하고자 할 때 뭐 다 하는 거고. 근데 이렇게 외우는 것은 뒤에 가는 거고 지금 말할 때 설명 듣고 하나만 이해를 하면 돼요. 중3천불을 다 못 외워도 돼. 근데 뭘 해야 돼? 지금은 그거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국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하나라도 이해했으면 그게 더 훨씬 소중한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하나 더 하고 하나 더 하면 나중에 안 외워도 되거든요. 근데 중3천불 국가가 책임져라 이런 것들은 뭐 시험 보는데 도움되라고 하는 건데 나중에 그게 도움될 수 있겠지만 지금 뭐 그건 까먹어도 돼. 상관없어요. 방법은 자꾸 이해를 통하는 거 이제. 이해만 하다 보면 점수가 안 나와서 어려울 것 같으니까 제가 이제 하나씩 외워드리는 겁니다. 이제 모의고사 보면 점수가 좀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27.5도 나오고 아무래도 이제 그 이상 나올 겁니다. 이제 보면은 우리 학생들이 저랑 공부한 사람들은 아무튼 전국 평균보다도 훨씬 높은 점수가 나올 거예요, 이제 분명히.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청할 수 있다고 했죠? 누가 요청할 수 있다고요? 이제 여기서는 요청권자니까 중장이 요청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 아닌 자들은 이렇게 요청할 수 있죠. 여기 아닌 자들 시장, 군수, 구청장. 다만 이 앞에다가 여기다가 제한을 하나 둬야 되겠죠. 누구를 제외한 시장? 대도시장을 제외한 시장, 군수, 구청장. 왜냐하면 대도시장은 지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제한 안 해요. 요청할 거자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가 직접 하는데 뭐하러 요청을 해요.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여기 시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해달라고 요청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있는 아까 토지 소유자라든가 조합 같은 토지 소유자라든가 지방이전 법인 같은 경우에 이제 수도권에서 공장이라든가 대학을 운영하는 자들이 이제 지방으로 이전을 하고 싶어요. 학교라든가 공장을. 그럴 때 지방에 마땅한 이전할 장소에 대해서 기초조사 자기가 할 거고요. 그래 나서 이제 도시개발구역 지정해달라고 이렇게 제안할 수가 있어요. 제안.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할 수 있다. 이건 이제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제한한 거예요, 이제. 그런데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중에서 국가나 지자체는 제한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지가 여기 적어도 요청하거나 지정을 하면 되기 때문에 자기가. 그러니까 국가나 지자체 또 조합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하는 자가 아닙니다. 도시개발 조합은 토지 소유자가 제한해서 도시개발구역 지정되면 거기서 토지 소유자 일정한 수가 우리 토지 소유자가 안 하고 조합을 만들어서 사업하겠습니다. 조합 서류 인가 받고 사업을 한 건지. 도시개발구역 지정되고 나서 그러니까 얘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없다. 아직 안 태어난 거예요. 안 태어난 거. 그러니까 결혼식 사전에 나는 왜 없냐고 애들이 떼쓰는 거랑 똑같아.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가끔 뭐 태어나서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니까 조합은 여기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얘가 살짝 들어갈 수 있어요, 조합이. 국가지자체는 뭐 뻔히 알 수 있고. 그러니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도시개발구역 지정되면 나면 일정한 절차를 밟아서 조합을 만들어서 사업하는 거예요. 조합이 무슨 의미가는 그전에 좀 말씀드렸어요. 이 조합은 뭐로 한다? 법인으로 한다. 자, 다시 민법에는 조합이 있는데 일반적인 조합은 법인격이 없어요. 대외적인 권리, 의무, 능력이 없는 겁니다. 책임을 지더라도 조합원이 다 공동 책임을 지는 거예요. 원래 조합은. 근데 우리 도시개발조합과 정비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해서 그 조합 자체가 법률 행위를 할 수 있고 조합 자체가 채무, 채권 주체가 되는 거예요. 이제 권리 능력의 주체가 돼요. 그러니까 법에서 사람처럼 취급된다 해서 법인들이 말하잖아요. 법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도시개발법에서 조합에 관한 규정이 있고 부족한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조합의 운영과 관련해서 부족한 게 있으면 민법에 있는 조합을 준용하는 게 아니고 민법에 있는 법인을 준용해요. 근데 사람의 모임이기 때문에 재단법인이 아니고 이제 사단법인을 준용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민법에 법인을 준용하고 법인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저 노란색 안에서 도시개발 사업할 때 여기에 있는 A, B, C, D, E 이 사람이 책임지는 게 아니고 조합 얘가 책임지는 거예요. 조합 재산을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저 도시개발구역에서 사업을 무슨 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법인이 책임지는지 얘가 책임지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가 책임을 지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등기를 해야 성립한다 이 말도 전에는 좀 답으로 많이 나왔었어요. 최근에 좀 안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설립 인가 받아야 되거든요. 지정권자 여기는 지정권자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조합은 그런데 인가를 받아야 성립하는 게 아니고 뭘 해야 성립해요? 등기를 해야 성립한다. 그게 이제 법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제 조합의 구성 이것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고요. 또 다음에 이제 지방이전법이 참고사항을 하는데 지방이전법 아까 말한 것처럼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려는 자 이런 자들 중에서 요건이 있습니다. 대통령령에. 근데 그 요건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잘 안 나오는데 최근에 여기 있는 막 그 대통령에 있는 것들을 가끔씩 냅니다. 근데 그런 것도 다 공부할 수 없어요. 작년에 나왔다고 해서 또 그거 반복해서 재탕하고 막 할 필요 없어요. 다른데 낸다면 다른데 냈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인 것들을 꼼꼼히 공부하면 이제 찾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걸 모른다 하더라도. 그냥 단단한 지방이전 법인 이런 경우도 이제 할 수 있고 뭐 우리 주택법에는 등록사업자 있어요. 등록사업자 1년의 주택을 20개 이상 건설하려면 국장에게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자들 중에서 이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가 도시개발 사업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또 건설업자들도 도시개발 사업을 할 수 있고 부동산 투자회사를 또 도시개발 사업을 이제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자들이 이제 출자해서 설립한 법인이 있었어요. 여기서 투자해서 설립한 법인. 자, 얘가 특징이 있는데 이제 여기에 있는 자들 하나가 할 수도 있고 둘이 할 수 있고 또 얘들하고 뭐 다른 자하고 이제 공동을 할 수도 있고요. 그 중에 아까 얘가 국지공출방이 공공사업 시행자라고 했죠.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정부 출원기관, 지방공사, 공공시행자죠. 얘네들이 50%를 초과해서 출자했다. 자, 어딘가에서 이제 무슨 돈을 뭐 빌려준다라든가 할 때 얘네들은 개인은 좀 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증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죠. 얘네들은 보증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죠. 그럼 얘는 보증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50을 초과해서 출자했어요. 얘 도망가요, 안 가요? 안 간다 이거예요. 회의를 붙였더니 국지공출방이 50을 초과했어요. 그럼 그렇지 않은 사람이 49예요. 그랬을 때 49가 우리 도망가자 할 때 얘네들은 도망가지 말자고 할 거 아니에요.
국지공출방이 50일이니까 그럼 뭐가 가결되는 거예요? 과반수로 표결한다 그러면 국지공출방 의견이 존중되겠죠? 자, 50을 초과해서 국지공출방이 50을 초과해서 출자한 법인의 경우에는 뭐 선수금을 발행할 때 지급보증을 받는다라든가 또는 토지상환 채권을 발행할 때 지급보증을 받는다라든가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토지를 수용할 때 일정 수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거 이제 없다. 자, 그래서 앞으로 제가 그냥 이제 50초 그럴 거예요. 50초 하면 얘가 50을 초과했다 이 말이에요. 주택법에서도 50초 그럼 뭐예요? 그럼 공공사업 주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50초 하게 되면. 자, 이게 아주 예외적인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거까지 공부하면 너무 여러분 어려우니까 제가 50초 그러면은 그냥 공공시행자 같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공공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때와 여기 민간시행자가 제한할 때가 차이가 있어요 또. 민간이 제한할 때 토지 소유자, 지방이전 법인, 등록사업자, 건설업자 등이 제한할 때는 여기는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도시개발구역, 저 노란색이 있는 도시개발구역 있죠? 저기에는 얼마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제한해야 돼요. 이때는 여기 이제 국공유지를 포함해서 국공유지는 뭐 제외한다, 포함한다 하는 것들이 있는데 좀 이따 정리를 다 해드리겠습니다. 좀 어려운 부분인데 그게 시험에서 좀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다시 한번 하겠고 여기서 이제 얼마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3분의 2, 3분의 2. 50초는 저 동의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습니다. 한국토지택공사 동의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고 그러니까 그 지방공사 등도 이 동의받지 않고 제한할 수 있어요. 이제. 좀 아주 어렵게 한다 그러면 뭐 이렇게까지는 안 되겠지만 조합은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제한할 수 있다. 틀렸죠? 3분의 1은 맞지만 조합은 아니죠. 주체가 이제 아주 뭐 그렇게까지 비틀어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여기서 동의받는 것까지 한 봤고요.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관련된 것 요청 제안하는 거 봤습니다. 앞으로 이 사람들을 이제 지정권자 이렇게 말을 해요. 지정권자. 지정권자가 여기는 절차에서의 이제 총감독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시계획 작성하면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돼요. 근데 왜 괄호를 했어요? 지정권자가 사업할 때도 있거든. 그럼 인가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남양시장이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안 받아요. 준공검사 괄호했죠? 왜 그랬어요? 지정권자가 사업하면 준공검사 안 받아도 돼요. 자기가 스스로 이제 이 관계자에게 의견 제출 절차를 거쳐서 그냥 스스로 공사하려 공고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괄호를 좀 해놓은 거고요. 자, 이제 도시개발구역을 정하면 미리 뭘 수립하라고 했어요? 개발계획. 이거 개발계획이 누가 수립하는 거예요? 지정권자가 수립하는 겁니다.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계획을 이제 수립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것으로 이제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협의 심의해서 도시개발구역을 정하면 이제 지정해서 이제 고시를 하죠.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하면 도시개발구역은 좀 전에 뭐 하는 거라고 했어요? 시가지를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시가지를. 그래서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라 하더라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고시가 되면 그때부터 도시지역으로 의제를 해요, 그냥. 도시군 관리 절차 밟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도시계획을 의제를 하게 됩니다. 도시.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도 의제를 해요. 두 가지로. 그래서 얘는 앞으로 이제 시가지를 만든 거니까 뭐가 된 거지? 도시가 된 거지, 이제. 그래서 여기에 얘는 도시 지역과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의제를 한다 하는 겁니다. 하나 좀 더 보면 돼. 취락지구는 도시가 안 돼요. 취락지구 복습해야 돼요. 취락지구. 취락지구는 두 가지가 있는데 자취가 있고 집취가 있고. 집단 취락지구. 이거 뭐야? 자연 취락지구. 자연 취락지구 어디에 있는 취락을 정비하는 거죠?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자,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사람들이 하나씩 모여 살면서 한 10여 가구가 모여 살게 됐어요. 주거 환경이 너무 열악해요. 그래서 대지도 삐뚤삐뚤하고 윗집 아랫집 간에 막 고주차도 크고요. 굉장히 열악합니다. 기반시설도 없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도시개발구역을 정해줘요. 도시개발구역을 정해서 다른 거 하라는 게 아니고 환지 방식에 따라서 대지를 좀 잘 정비해서 그나마 주거 환경을 조금이라도 개선하라는 거예요. 건폐율도 65로 올려줄 수 있고요. 그래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건데, 그럼 조금 전에 제가 여기에서 왜 30만이라고 했어요? 대규모 조성할 곳이 여기 없으니까 30만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건 시청 같은 거 옮길 때 그런 거지. 대규모 주택단지 만들 때 그런 거지. 이 사람들 주거환경 정비하기 위해서 도시개발구역을 정할 때 30만 이상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것도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취락지구는 이런 면적 제한 안 받아요. 그리고 또 여기는 도시로 만들려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취락지구의 도시개발구역은 지정되더라도 도시적으로 의제를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지구단위 계획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취락지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는 것이 두 번 나오는데 여기서 그냥 도시할 거면 취락지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 맞다 하시면 돼요. 도시가 되는 것도 아니고 면적 제한 적용받는 것도 아니고. 그 이제 좀 어려운 문제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교과를 보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칠판 너무 어려운 거까지 다 말하면 좀 정신이 혼란스러우니까 이제 수용 방식에서 나오는 용어 체크하고 여기 용어 보고 나면 교재를 보겠습니다. 수용 방식에서는요, 이제 토지를 수용하게 되면 수용 보상금을 줘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기본 질서가 시장 경제가 기본이기 때문에 그게 사회주의가 가미가 된 것이지, 뭐 기본이 원칙이 사회주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협의 매수가 원칙이에요. 매수가. 그죠? 그런 말 한 적 있었죠? 그럼 매수 대금을 줘야 되잖아요. 여기는 매수 대금을 주고 나면 또 이 사업을 뭐 지자체가 한다고 할 때 지자체는 굉장히 재정이 열악한데 또 공사도 해야 되니까 또 사업 경비도 들어가고 땅값도 보상해야 되고 어려서 매수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할 수가 있어요. 토지 상환 채권. 이 말은 저기에는 수용 방식으로 토지를 수용하면서 땅값의 일부에 대해서 10억인데 5억은 내가 지금 주고 나머지 5억은 여기서 조성된 택지에 100평 주겠다 이런 식으로 약속하는 게 뭐예요? 토지 상환 채권. 사업 시행자가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떼먹고 도망갈지 모르니까 지급보증을 받아야 되는데 지방공사는 지급보증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여기 있는 토지 소유자라든가 지방이전법인은 지급보증을 받아야 돼요. 근데 얘네들을 못 내요. 왜 얘네들을 못 내냐면 얘네들을 내려고 하면 너무나 말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 주어가 길어지기 때문에 낸다 그러면 내거나 아니면 더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지급보증 받아야 된다 이렇게 돼요. 받을 필요가 없는데. 또 이런 제도도 있어요. 선수금. 먼저 받는 거예요. 먼저 선자 받을 숫자. 그래서 나중에 이걸 공급하고 할 때 뭐 계약했다면 계약금 받고 그리고 뭐 중도금 뭐 받을 수도 있고 조성이 되고 나면 이제 결정되고 나면 이제 그걸 이제 다 이전하면서 잔금 받고 이렇게 해야 될 건데 여기에 있는 것에 대해서 미리 약속해서 나중에 땅을 공급할 것이고 대신에 네가 돈을 땅값을 줘라. 전부도 받을 수 있잖아. 전부 일부를 받는 거. 이게 선수금 제도예요. 선수금. 역시 선수금을 받으려면 공공시행자는 보증이 필요 없지만 민간시행자는 보증을 받아야 돼요. 선수금도. 그런 원칙은 어디나 있는 거고 이제 제가 또 중시하는 게 하나 있는데 작년에 하나 답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원형지 하는 것도 있고 원형지. 원형지는 저기 있는 토지를 수용해서 이렇게 잘 정비를 해서 공급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 토지 일부를 그냥 조성되지 않은 상태로 이걸 조성하려는 이거를 이제 개발할 자에게 그냥 다 통째로 주는 거예요. 원형지입니다. 원형지 상태. 그래서 토지 상환 채권, 선수금, 원형지 이거 공부할 거고요. 이제 환지는 환지를 하려면 환지 계획을 또 다시 수립해야 돼요. 환지 계획. 여기도 공급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언제 공급할 것인가 하는 공급 계획이 있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환지기에 이렇게 토지를 전에 도시개발구역에는 이렇게 잘 정비가 되지 않은 토지를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가까이다 해야 돼요.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는 토지 소유자에게 본래 이제 위치를 비슷한 데 주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이거보다 이제 강의를 위해서는 여러분들 공부할 때는 좀 떨어져 있는 게 오히려 이해하기가 좋으니까 그냥 떨어진 데 할게요. 이렇게 정해졌어요. 그럼 얘를 종전토지 그리고 얘를 환지 이렇게 말해요. 이게 뭐예요? 환지. 이거는 종전토지. 이렇게 해서 또 이제 사업하려면 사업 경비가 들어가는데 여기에 있는 토지 일부를 희생해서 사업 경비를 쓸 수 있겠죠? 그 뭐 채비지라니 채비지. 그리고 여기는 그동안 또 자연취락적으로 가정한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뭐 기반시설 같은 게 없을 거예요. 학교도 없고.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뭐 무슨 주민센터도 만든다든가 아니면 학교도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보류지라고 해요. 보류지. 이 도로도 보류지 같은 게 되겠죠. 공공시설.
그리고 뭐 주민센터라든가 하는 것들. 그리고 토지의 일부, 이 보류지. 어쨌든 환지로 주지 않는 일체의 토지를 뭐라고요? 보류지. 뭔가를 위해서 놔둔다는 거잖아요. 그 뭔가가 동사무소 건설을 위해서라든가 팔아서 사업 경비를 쓴다라든가 어쨌든 보류지입니다. 채비지도 역시 보류지의 일종이에요. 채비지. 근데 이제 보류지는 환지계획에서 정해져 있어요. 이거 뭘로 쓰냐? 왜냐하면 여기 도시개발 구역마다 부족한 게 달라요. 어디는 도로는 있는데 뭡니까 주차장이 없고 또는 수도 없고 어디는 도로, 주차장, 수도는 다 있는데 뭐 학교가 없고 다를 거 아니에요. 사정에 따라. 그럼 이제 보류지를 뭘로 쓸 것인가 환지계획에 있죠. 그죠? 여기 있어요. 근데 채비지는 그냥 다 성격이 똑같죠? 뭐요? 사업 경비로 쓰는다. 그럼 이 땅은 임자가 누구겠어요? 사업 시행자. 왜냐하면 원래 다 항상 기본 원칙으로 와서 모든 사업의 경비는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사업 시행자. 사업 시행자, 사업 주체, 건축법에서는 건축주. 그죠? 그래서 사업 시행자와 경비, 그래서 사업 시행자 경비를 쓰는 거고, 그러니까 그 경비 대신에 쓸 수 있는 땅이 채비지이기 때문에 채비지는 누구예요? 그 사업 시행자 몫입니다. 그래서 채비는 특이한 성격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렇게 환지를 어디에다가 어느 만큼 하고 보류지는 무슨 목적을 어디 할 것인가, 채비지는 어느 부분에 어느 만큼 할 것인가 하는 건 전체적인 그림을 그린 것을 환지를 설계한다. 환지 설계. 여기는 뭐 많은 내용이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토지를 이쪽의 토지로 주는 것을 필지별 환지 명세래요. 있어야 되겠죠. 여기 토지를 나눠 갖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관한 사항들이 환지계획에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나중에 해놓고 나서 그때 가서 즉흥적으로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뭐 땅 나눠 갖자 하면 안 될 거 아니겠어요? 미리 나눠 갖는 행위에 대한 내용들이 다 있겠죠. 여기 있는 사람들이 환지를 받지 않기로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환지 제외라든가 아니면은 여기 있는 토지가 지금 현재 한 70제곱미터예요. 70을 환지를 정하면 70보다 원래 그냥 다른 그런 그 내용이 없다 그러면 이 땅이 커지겠어요? 작아지겠어요? 작아져야겠죠? 이 빨간색 뺏긴 게 있으니까. 그죠? 근데 작아져서 뭐 한 40 정도만 받기로 했다 그러면은 여기는 건축 허가도 못 받아요. 그죠? 주거지역에서 얼마 미만으로 분할을 하면 안 돼요? 60 미만으로. 그러니까 60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60을 줬어요. 그럼 원래 이 70보다 60이 땅값이 훨씬 올랐겠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이제 권리가액보다 더 많은 부분을 부여받은 사람을 증환지라고 하고요. 증환지를 한 사람에게는 어떻게 돼요? 환지하면서 사업시행자가 너는 본래 가져갈 것보다 더 많이 가져갔고 그 가치 상승이 내가 돈을 써가지고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나한테 청산금을 징수해라. 나한테 청산금을 교부해라. 그러니까 징수를 받는, 징수하는 거야. 뺏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꾸로 여기에 7,000제곱미터 땅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4,000을 준다 이러면 너무 이익이 그 사람이 집중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너는 2,500만 가져가라 이렇게 하면 원래 받을 가액보다 더 떨어졌기 때문에 그걸 감환지 그러죠. 감환지. 그러면 환지 처분하면서 이제 사업시행자가 네가 그렇게 희생해서 다른 사람에게 땅을 줬고 그 사람에게 내가 돈을 받아냈고 또 채비지로 써서 내가 사업 경비를 줄였고 하니까 내가 너에게 청산금을 주겠다. 교부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 된 거죠 이제. 그러한 거 제가 하는 것도 여기 다 있어야 되겠죠. 미리 약속이. 그죠? 필지별 청산명세 하는 게 있어야 되고요. 작년에 이제 이거 지문에 나왔었는데 이건 이해를 통해서 하는 거지 외워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계적으로. 필지별 청산명세 그리고 보류지 명세 채비지 명세 하는 게 있어야 되겠죠. 자, 여기는 토지나 건축물에 대해서 잘 갈아엎어가지고 반듯하게 해서 토지만 주는 것을 평면환지 그래요. 평면환지. 근데 여기는 이러한 여기도 뭐 건축물이 있을 수 있죠. 다 없는 건 아니에요. 전혀 없는 건 아니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여기는 토지나 건축물에 대해서 여기에다가 건축물을 건축해서 이 건축물의 일부와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지분을 부여하는 것 이것을 입체환지 그러죠. 입체환지는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요. 입체환지가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보통은 여기 아파트 건설해서 여기서 철거되는 주민이라든가 세입자라든가 하는 사람에게 분양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입체환지 한다 그러면 입체환지에 관한 사항 이런 것 등이 이제 있어야 돼요. 다 암기할 수는 없고요. 요건 이제 공부하면서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이제 이거 아닌 거 나왔을 때는 그때 여러분들이 이제 응용력으로 대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뭐 외우는 거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지에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공사가 다 끝나고 나면 환지 처분을 해야 돼요. 환지 처분.
국토계획법에서 준공검사가 과로인 것은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여기서는 뭐 절차가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여기에 있는 게 중요하거든요. 국토계획법은 공원을 건설했어요. 공원 나눠 갖는 행위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나눠 갖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물어보다 보니까 이 절차가 여기 요거 사업 시행하고 이거 지나서 이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것들이 불가피하게 지문직이 나와요. 이제 불가피하게. 이제 환지 방식할 때는 공공시행자가 아닐 때는요, 공사 완료하고 나면 준공검사 받아야 되죠. 그죠? 준공검사 받은 때부터 60일 이내 환지 처분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공공시행자가 여기 아까 지정권자인 경우에는 준공검사가 필요 없죠. 그죠? 그러니까 그때는 공사 완료 후에 의견 수렴해서 그에 관한 공사 마무리 공사 다 해주고 나서 공사 완료 공고 있은 때로부터 60일 내에 환지 처분하는 거예요. 이제. 두 가지 절차가 있는데 지문직에 나오지만 그건 무시하고 그걸 틀리게 안 할 거라고 보여지니까 무시하고 60일 내에 환지 처분한다. 그것만 이제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 환지 처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꼭 이제 문제들이 나옵니다. 많은 내용들이 그건 이제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자, 222페이지 받고 223페이지 한번 봐볼게요.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 이제 머릿속에 좀 들어왔죠? 그죠? 또 까먹었어요? 들어왔다 금방 나갔어요?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이걸 뭐라고요? 시도지사. 시도지사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시장을 지정할 수 있고, 동그라미 2번. 네 번째 줄에 걸치는 경우 하는 말 있죠? 걸치는 경우 그 밑에 어떻게 해야 돼요? 관계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이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자를 정한다. 협의해서 지정한다 아니고 협의해서 지정할 자를 정한다 이러는데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뭐 신경 쓸 거 없습니다. 협의한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문제집에서 모의고사 같은 데서 협의해서 지정한다 해서 지정하는 게 아니고 지정할 자를 지정하는 거다 틀렸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까지 신경 쓸 거 없어요. 뭐 글씨 가지고 문제 내는 건데 그런 것들은 아주 잘못된 문제입니다. 실제 시험에서 그런 거 안 나와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것은 당연히 이제 도시개발 사업이 필요한 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도, 특별자치도, 특별자치도 또는 대도시에 걸치는 경우 하는 말인데 그건 뭐 있으나 마나한 말이고 그리고 이제 특별자치시가 없거든요. 앞으로 이제 몇 년 있으면 생길 겁니다. 이제 지금 특별자치시 세종시는 거대한 도시개발 사업에 따라서 조성된 하나의 계획도시이기 때문에 도시개발 사업을 거기서 지금은 할 필요가 없다 판단돼서 없는 거예요. 이제. 근데 별은 제가 분명히 그랬어요. 별 볼 일 없다고. 신경 쓸 거 없다고 했습니다. 있는지 없는지 따질 필요 없어요. 다음에 이제 예외가 있죠. 예외. 중3 전부. 일단 국가 생각되면 누구예요? 국장. 1번 국가가 사업을 할 필요가 있을 때. 2번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할 때. 다 국가와 관련되잖아요. 그죠? 세 번째 공장이나 출장이 30만 이상의 규모로 국가기관 밀접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을 제한하고자 할 때. 거기 공장 출장을 틀리게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앞으로 그렇게 유치한 문제는 안 낼 것 같은데요. 2번이나 나온 적이 있어요. 지방공사의 사장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틀리게 된 적이 있었는데 지방공사는 지자체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얼마 이상? 30만 이상. 그리고 4번에 여기 있는 시도지사 대도시장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때는 이제 국장이 할 수 있다. 그리고 천재지변으로 긴급하게 해야 되겠다. 그럼 그래도 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건 국가니까 국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정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3번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는 자가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역으로 분할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서로 떨어지는 것을 결합해서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분할 결합할 수 있다. 참고해 보시면 세 번째 줄에 분할하는 경우에 각 사업시행지구의 면적이 각각 1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해야 된다 했죠? 각각 1만 이상이니까 전체는 2만 이상 돼야 되죠. 근데 이것을 분할 시행하는 경우에 도시개발구역은 1만 제곱미터이면 된다 이렇게 나왔던가 뭐 1만 미만일 수 있다고 나왔던가 뭐 그랬어요. 틀렸죠. 그 문제는 근데 뭐 안 나올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저는 작년에 나온 거를 별로 중시 안 해요. 봐야 될 게 있고 볼 필요가 없는 게 있어. 오히려 작년에 나온 것들은 뺄 게 많아요. 이제 물론 분석해서 빼야 되는 거죠. 제가 이제 다음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청할 수 있다고 했죠. 요청 시장, 군수, 구청장은 그랬지만 시장 중에 무슨 시장은 제외하고
대도시장을 제외하고, 왜냐면 대도시장은 자기가 지정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그리고 뭐 요청 절차는 시험에 나오더라도 답은 될 가능성이 거의 없고, 뭐 그런 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빼겠습니다. 226페이지. 도시개발구역 지정 대상 지역과 규모는요, 1만 주거하고는 상업지역 그랬죠? 그러니까 주거지역 상업지역은 1만 이상이에요. 그럼 이제 자연녹지, 생산녹지는 주상, 자생해서 1만 이렇게 해결하라 이거예요. 보전녹지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생산녹지의 경우에도 생산녹지 지역은 개발을 가급적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생산녹지가 100분의 30 이하에 든다 하는 게 있는데 그건 뭐 나중에 체크해야 됩니다. 지금 안 봐도 돼요. 주상 자생만 잘 기억하시고. 공업지역은 얼마예요? 3만 이상 돼야 되겠죠? 요거는 이제 좀 커야 되거든요. 산업단지 조성하는 건데 1만 가지고 부족해요. 뭐 해봐야 공장 하나 짓고 나면 다른 거 들어갈 데도 없고, 그러니까 3만 이상. 그리고 도시외기 지역은 얼마요? 30만 이상, 도시외기 지역은 30만 이상이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아파트 연립 설계획이 있고, 초등학교가 있고, 뭐 4차로 이상의 도로가 있고 하는 요건들을 갖추면 10만인 것도 있는데 그 요건은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잘 물어보지도 않고요. 원래 얼마 이상이 원칙이다. 다른 말 없어요. 그냥 30만 이상에 맞는 말에 그냥 그걸 맞는 말을 처리해야 돼요. 다만 어쩌고 막 와서 뭐 구차하게 사정하면 10만도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런 말 없으면 그냥 30만 이상. 자, 예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자연녹지나 생산녹지, 그리고 여기 이게 이런 곳에서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는요, 도시군 예외가 아니고 이런 곳을 할 때는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광역도시계획에서 개발 가능한 용도를 미리 정하고 있을 때만 가능해요. 다시 아까 주상공지역이 이게 시가화용도라고 우리 국토계획부에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잖아요. 시가지를 어디서 만들어야 된다고요? 여기서 만들어야 돼. 주상공에서. 그렇게 하라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어렵게 용도지역을 이걸 바꿔놓은 거예요. 거기서 미리 주민의견도 듣고 시가지 만들려고. 근데 만약에 이제 이런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 외의 지역에서 사업하려면요, 그건 즉흥적으로 그때 남양주 시장이 할 게 아니고 도시군 기본계획이라는 엄격한 절차를 공초회 등을 거쳐가지고 만들었잖아요, 이미. 그죠? 거기에서 여기가 개발 가능한 곳입니다. 미리 다 정해져 있다 이거예요. 기본계획을 보면. 기본계획을 보면은 거기에도 앞으로 장기 투자할 땅이 어디인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기 근데 이제 주상공 외의 지역 이렇게 말을 하면 얘가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얘가 들어가는 말이 되기 때문에 좀 어렵지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얘는 대상이 아니잖아요. 얘는 보전녹지는. 그래서 자연녹지, 생산녹지 및 도시 외의 지역에서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는 기본계획이나 광역계획에서 미리 개발 가능한 용도로 정하고 있을 때만 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근데 왜 기본계획이나 광역계획이냐면 기본계획 없이 광역계획만 있는 도시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데서는 광역계획에서 방향을 정해놨을 거고, 그렇지 않은 데서는 기본계획에서 정해놨을 거예요. 여기 주상공 근데 그냥 여기 보전녹지는 없다는 것만 잘 생각하시고, 자, 주상공 아닌 지역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기본계획으로 개발 가능한 용도 미리 정하고 있을 때. 그죠? 알 수 있죠? 자. 근데 취락지구는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기는 시가지를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본계획이나 광역계획에서 이용 가능한 용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도시개발구역으로 정할 수 있고, 또 취락지구는 아까 말한 것처럼 면적 제한도 적용받지 않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취락지구만 그런 게 아니고 취락지구와 국가 균형 발전에서 도시개발구역을 정하려는 것, 그런 것들은 이런 곳에서 기본계획에서 미리 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국가 균형 발전에서 어떤 지역에 좀 낙후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좀 지원해서 사업하고자 할 때 이럴 때는 이런 곳에서 기본계획에서 이용 가능한 용도로 미리 정하지 않아도 되고 면적 제한도 적용받지 않아요. 국가 균형 발전을 한 경우. 그리고 취락지구도 그렇고 개발진흥지구도 마찬가지고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형 취하면 개지 이렇게 개가 돼서 법을 잘 지켜요, 안 지켜요? 막 안 지키거든요. 면적 제한 막 다 무시해버려요. 왜요? 취해서 개가 됐거든요. 그리고 이용 가능한 용도로 개발할 수 있다 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고 막 아무데나 서 막 집어대로 개발해버려요. 왜 그랬어요? 개가 돼서 그래요, 이제. 자, 이게 거기 226페이지 2번입니다. 자연녹지, 생산녹지 지역에서 도시개발 사업할 때, 또는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도시개발 사업할 때는 광역계획이나 기본계획에 따라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서만 할 수 있다 했죠? 이 말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맞는 말이고요. 거의 없어.
그런데 만약에 광역계획이나 기본계획이 다 없는 도시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있을 수 있죠? 어디겠어요? 시군. 인구 몇만이야? 10만이야. 수도권이 아니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고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은 광역계획은 없으면 도시계획도 없고 기본계획도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럼 그런 곳에서는 주상공 아닌 곳에서는 도시개발 사업을 못하느냐?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공부한 거 가지고 찾으면 돼요. 두 군데가 있는데 어디겠어요? 무슨 녹지적? 자연녹지적. 무슨 관리적? 계획관리죠. 이제 이렇게 이해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그냥 막 읽지 말고 이해하면서. 이곳은 그런 불가피한 경우에 제한적인 개발이 가능하고 또는 도시로 편입 예상되다 해서 그 개발 가능성을 약간 열어놨던 곳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이 없는 그런 곳에서는 이처럼 자연녹지적과 계획관리에서만 할 수 있다. 이 말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이제. 앞에 있는 원칙이 나오기보다 얘 말이 나올 가능성이 더 많고. 그리고 아예 몽땅 규제를 받지 않는 게 있다고 했죠. 자, 227페이지에 형취하면 개지 하는 것은 이렇게 면적 제한이라든가 무슨 기본계획에서 정하고 있을 때만 개발할 수 있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국토계획법에 따른 취락지구나 개발진흥지구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국가균형발전에서 국장이 중장과 협의해서 지정하려는 지역은 면적 제한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용도지역까지 아까 말한 광역계획이나 기본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자연녹지나 계획관리지역에서만 할 수 있다. 이 말을 연결해서 케이스를 만들면요.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가 알 수가 없어요. 그 연결하면은 그것까지 붙여서 나올 수도 있는데 그 말은 전혀 무시하고 걔들을 무시하고 면적만 자 보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계 중장과 협의해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 그것이 관리지역이라면 면적이 30만 이상 이하 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다는 거. 그 말만 잘 기억해 주라는 거야. 그 말도 좀 어려운 말이고 이제 더 쉬운 거 취락지구의 경우에 만약에 농림지역에 있는 취락지구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그 면적이 30만 이상 이하 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다는 거. 1만 이상 이하 된다. 틀렸어요. 그것만 잘 기억하세요. 시험장에서. 혹시 얘기 나오면 형취하면 개지 나오면 면적만 잘 보세요. 면적. 틀리게 나올 거예요. 거의 틀리게. 면적 제한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뭐 재미없는 싱거운 문제 되는 게 아니고 면적을 관리지역, 공업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뭐 하면서 거기다 면적을 쓱쓱 집어넣어가지고 틀리게 낼 거니까 그것만 착각하지 말고 그러면서 용도지역 같은 거 같이 붙일 수가 있는데 그런 것까지 공부해가지고 해결하려면 할 수 없습니다. 절대 안 돼. 해결이 그거는. 면적만 잘 보세요. 근데 이제 그게 취락지구가 거의 나오겠지만 뭐 개발진흥지구나 지구도 아니고 잘 안 나올 거예요. 개발진흥지구가 나올 가능성도 있고 하니까 뭐 어쩔 수 없이 형취하면 개지 이런 무시한다. 지들 멋대로 막 살아요. 국토계획법에서도 개는 주민말도 잘 안 들었잖아요. 개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좀 실례한다 내가. 저도 개는 좋아합니다는. 그리고 이제 이 3번에 있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경우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는 안 된다는 거고 예를 들어 산업단지 같은 거 만드는 목적이 많을 텐데 저게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파헤쳐서 국가균형발전을 꽤 하냐고요. 다른 데 할 것이지. 그 말이에요.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일치 안 된다는 말이 아니고 자, 도시개발구역 지정 절차 시간이 좀 많이 됐네. 10분 쉬었다가 보겠습니다.